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종기 계획을 발표했고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꾸준히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발표한 21에서 25 국방중기 계획에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보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의 국방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참여정부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은 2004년도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에 대한 사찰 압력으로 인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전달해준 소식으로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외교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미국 정부는 난색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난색을 표시한 것은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외교 안보 사안이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노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2달 전에 국방부가 4,000톤급 신형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밝히면서 그 신형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번에 밝힌 4,000톤급 신형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군은 이미 2018년도에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화함을 진수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000톤급 잠수함은 핵잠수함이 아니라 디젤 엔진의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톤급보다 훨씬 잠함 능력이 뛰어난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을 3척 이상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600톤급 잠수함은 디젤 엔진 방식이며 4,000톤급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군의 군전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4,000톤급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일 것으로 추측하는 이유는 금년 7월에 김현종 2차장이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며 이미 우리 정부가 암암리에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하고 계획해왔다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과 SLBM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과 SLBM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야말로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항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분열 때 발생하는 열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동력을 얻는 잠수함이지요. 잠수함 내의 소형 원자로의 핵연료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10년에서 3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핵잠수함은 10에서 30년 동안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영구적인 잠함이 가능한 전천후 잠수함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은 연료 충전을 위해서 자주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1년에 한 번, 아니 3년에 한 번만 수면 위로 올라오면 되는 영구적인 잠항 잠수함입니다.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연료 충전을 위해서 2에서 3일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적군에 탐지되어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핵연료를 넣으면 10년 이상 동안 연료를 쓸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한 번 잠수하면 1년 동안 바닷속에서 잠함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훨씬 성능이 뛰어나고 잠함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은 바닷물을 분해해서 식수와 산소를 공급하는 담수화 장치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바닷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항해 속도가 3배 이상 빠른 시속 45km로 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한 해상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 전조할 경우에 비용은 1대당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을 수입할 경우에는 1조 7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데에는 한미원자력 협정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한미원자력 협정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20%를 넘지 않아야 하고 군사적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미원자력 협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국군의 전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전략무기 성격이 강한 데다 핵연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협정 개정 없어도 미국이 핵연료를 이전해준다고 동의해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답니다. 과연 미국이 우리의 4,000톤급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줄 것인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제공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종국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도입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반중국 전선을 크게 강화해 나가는 시점에 있고, 미국의 태평양 안보 군사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한국의 군사 전력의 강화가 미국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등의 전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군사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35비를 총 80대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스텔스 전투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고, 경항공모함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항공모함이 아니라 경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점이 아쉽기만 하지만, 그래도 항공모함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국방력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결코 함부로 넘보지 못할 정도의 군사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도입이 원활히 잘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최근에 프랑스가 자신의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의 기술을 브라질에게 전수해준 전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협력관계를 잘 구축한다면 프랑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어렵지 않게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만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낸다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이나 일본,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 획기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SLBM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보인다면 우리의 핵잠수함이 북한 잠수함 기지의 바닷속에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SLBM 미사일을 탐지한 북한 미사일을 공격해서 사전에 격침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국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우호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많이 만들어서 동북아의 군사강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최근 2021년에서 2025년까지 300조의 국방비 투입과 100조 전력 증강 비용을 사용하여 국방력을 확충한다고 전해졌다. 그중에 4,000톤급 잠수함도 추진한다. 더군다나 현재의 도산한 창호급 배치 3에서 4,000톤으로 증가시키고, 여기에 소형 원자로를 장착하여
프랑스의 쉬프랑급처럼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핵잠수함 원자로 제작사인 OKMB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 막바지에 있으며, 스마트 P 소형 원자로는 열출력 65MW로 미국 원잠과 열출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이 핵잠수함 확보 시 모델로 삼고 있는 프랑스 쉬프랑급의 수상 배수량 4,800톤 전홍축 원자로를 사용한 잠수함을 한국도 확보할 것임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미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전반이 기술 확보에 들어갔으며 핵잠수함 중 가장 중요한 소음 감소 기술과 음향 타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군은 2025년까지 300조를 국방비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여기에 4,000톤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3,000톤급 도산한 창호 배치 1에서 3번 함이 이미 건조되었거나 건조하고 있으며, 배치 2는 1번 함 상세 설계 중에 있으며 한국은 발빠르게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4,000톤급이라 발표하고 있지만 그건 수상 배수량이며 수중 배수량은 5,000톤이 넘어가는 그야말로 프랑스 쉬프랑급 공격 원잠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한국은 소형 핵잠수함 원자로 제작업체인 OKMB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하였으며, 여기서 잠수함에 장착하기 위해 소형인 스마트 P 원자로를 다시 개발 중에 있다. 북한에 우리에게 위협을 하면 할수록 묶여있던 한국의 무기개발 좁스가 풀리고 있고, 경제력 구리고 최신 기술을 군사 선진국 수준으로 가진 우리나라는 쉴 틈 없이 방위산업에 있어 발전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군사력 증강에 부담을 느낀 미국은 한국 정부의 무기 개발과 증강 계획을 묵인하고 있으며, 4,000톤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건조하는 것도 사실상 미국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도산 안창호 배치 1의 1번 함 도산 안창호도 수상 배수량이 3,600톤으로 수중 배수량은 4,000톤을 넘어가는 대형 잠수함이라 볼 수 있는데, 도산안 창호급에서부터 수직발 4기를 운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여기에 핵탄두미사일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해군 세력을 크게 증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 볼 수 있으며, 3,000톤급 대형 잠수함도 그때 당시부터 확보에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9급 9척을 확보한 이후 대형 잠수함 확보를 할 계획이었지만,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대형 잠수함을 대신하여 214급을 추가로 9척을 건조를 하며 대형 잠수함 설계 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노선 변경을 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첨단 군사강국만이 보유를 하고 있는 잠수함 전용 설계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상당히 복잡하다 볼 수 있는 잠수함 설계에 적용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활용하여 한치 오차 없이 잠수함을 완벽히 건조하려는 생각이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 중 한국보다 군사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나라는 없으며,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 독침 전략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핵잠수함을 기필코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북한이 개발한 SLBM 사출 방식은 콜드런칭으로, 이것은 수중 수백 미터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적합하지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잠수함과 함께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이다. 한국은 이미 2010년도에 콜드런칭 기술을 확보하였지만,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성에 우리나라 잠수함에는 적용을 하지 않았다. 콜드런칭은 미사일 발사 시에 발사대가 화염에 손상되기에 발사대 무게가 상당히 무거우며 보다 더 튼튼하게 제작해야만 가능하다. 한국은 선진 핵잠수함 강국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혼합가스 방식의 콜드런칭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기술 개발 막바지에 있다.
이 방식을 적용했을 시 3000톤급 잠수함의 10발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볼 수 있다. 혼합가스 사출 방식은 로켓의 화염을 강제로 식힐 수 있는 냉각가스를 발사대에서 분출하여 발사대를 보호하며 보다 안정적으로 발사가 가능한 핵심 기술이다. 그동안 군에선 장보고 배치 3회 원자력 추진기관 탐재를 부인해왔었지만 최근 정부는 한미 핵협정과 잠수함에는 원자로 탑재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나섰으며 장보고 3 사업으로 기존 운용 중인 209급 잠수함을 퇴역시키기 위해 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에선 209급도 완전 개량을 거쳐 재취역을 시키고 있다. F-15K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필요하다면 24시간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군은 현재 F-15K 60대와 KF-16 17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중급유 지원을 받게 되면 군은 구태여 F-15K를 독도나 먼 지역 작전에 우선적으로 보낼 필요가 없게 된다. 공군은 유사시 AESA 레이더를 장착해 더 멀리 볼 수 있게 된 KF-16을 빨리 이륙시켜 발빠른 대응을 한 후 최대 무장 탑재량이 23,000파운드에 달하는 F-15K로 전략 목표를 폭격하면 된다. 대신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전투기 F-15K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대당 1,000억에서 1,200억여 원에 달하는 F-15K는 외견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F-15K의 위상은 시간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오히려 하이급 F-15K의 전진 배치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KF-16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KF-16 성능 개량 및 정비 관리 사업 때문이다. 정부는 KF-16 개량 사업을 통해 2020년쯤까지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KF-16 전투기 내부의 임무 컴퓨터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레이더를 F-15K에도 장착되지 않은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70도에 불과한 레이더의 탐지각이 100에서 120도까지 넓어지는 데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KF-16은 또 개량 사업을 통해 전술 데이터 링크의 표준인 링크 16으로 연결해 함정 및 지상군과 함께 거의 실시간으로 전술 사진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상군 및 해상 전력과의 합동작전 능력이 크게 확장되는 것이다. 가동률 역시 크게 향상된다. 군은 또 한국형 전투기의 형상을 2개의 엔진이 장착되는 C-103으로 최근 확정했다. KF-X 사업은 2025년부터 국산 전투기 120대를 만들어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조 원의 국내 단일 규모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쌍방 엔진 전투기이면 2,000파운드 이상 중무장을 할 수 없는 단발 엔진에 비해 무장 능력이 크게 높아진다. 이는 군의 유사시 작전에서 F-15K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다가 F-15K는 60대 세계 대대 전력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KF-16을 보완하는 성격이 돼버린 감이 있다. 군이 차세대 전략기로 F-35 스텔스 전투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더 이상 주문 물량이 없어 F-15K는 앞으로 단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부품 조달이 힘들어진다. 4년 전에도 F-15K는 수리 부품이 모자라 10대 가운데 1.4대꼴로 비행열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열애 사유는 수리 부품이 모자라서 같은 기종의 고장난 전투기에서 필요한 부품을 빼내어 임시방편으로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F-15K를 생산하는 보잉사는 생산이 중단될 경우를 전제로 향후 30년간 사용할 부품을 미리 주문할 것을 한국 공군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F-15K가 주력기의 위상을 KF-16에 다시 넘겨주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투기에게는
전략 무기 지위를 넘겨줄 위기에 처하면서 F-15K 조종사들의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본토에서 시제기를 넘겨받아 태평양을 넘어 비행했던 조종사들 상당수는 이미 전역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F-15K는 대구의 11전투비행단에서만 운영하다 보니 조종사들이 11전비 소속 3개 비행대대 내에서 다람쥐 쳇바퀴식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돼버렸다며, 게다가 이들이 갈 정책이나 사업 부서도 마땅히 없다 보니 전역한 사례가 꽤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군에서 전략무기인 잠수함을 도입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해군이 209급 잠수함을 처음으로 들여왔을 때는 해군 내 최고 엘리트 장교들이 잠수함 근무를 지원했지만, 나중에는 열악한 수중 근무 환경과 낮은 장군 진출률과 겹쳐 지원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군은 F-15K를 공군 기지 여러 곳에 순환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등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해 정부가 제주도 서남방 여도 및 거제도 남방의 홍도, 상공까지 새로운 한국방 공식별구역을 확대 선포한 것이 계기가 됐다. 공중급류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공군은 미확인 항공기가 이 여도 남방 236km 지점에 접근할 경우 탐지, 경고 절차를 거쳐 대응 출격해야 한다. 현재 이 여도 수역까지 작전 가능한 기종은 2개의 엔진이 탑재돼 비행거리가 긴 F-15K 뿐이다. 이제 마지막 4세대 전투기인 F-15K는 한국 공군의 중추 전력이라기보다는 향후 KF-16과 F-35의 틈새 전력으로 분류되는 게 아닌가 싶다.